오늘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망국의 왕자 이은, 즉 영친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1살에 시작된 볼모의 삶. 1907년 고종의 7째 아들이자 황태자였던 이은은 겨우 11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명목은 유학이었지만 실상은 대한제국 황실을 올가매기 위한 인질이었습니다. 이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장 지휘에까지 올랐으나 그것은 그가 원해서 걸어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설계한 틀 안에서 움직여야 했던 반평생이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이은에게도 잠시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 중에 추방 무국적자가 된 황태자 이은과 마사코 이방자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제1한국인으로 등록하였지만 이승만 정권이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무국적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황실 후손들은 일반 호적과 별도의 황실 호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승만 정부가 이를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표면적인 귀국 거부 이유는 영친왕이 일본 황족으로 살아간 것이 일본 국적 취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정부에서도 호적을 기준으로 영친왕 부부를 제1한국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국 두 나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무국적자가 된 것입니다. 황태자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조선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채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본인도 조선인도 아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이를 의도적으로 막았습니다. 이승만의 냉대. 이은은 1950년 2월에 일본을 방문한 이승만과 만나 귀국 의사를 전했지만 이승만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주일 대사 신흥우는 이승만이 평소 양녕대군의 후손이라 자처하면서도 정작 종손인 이은에게 냉정했던 이유는 이은의 귀국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만은 직계 황족이 환국하면 자신의 혈통과 영향력이 밀릴 수 있다는 자격지심, 즉 황태자의 귀국이 자신의 대통령직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부정적으로 대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방자 여사의 회고에 따르면 메가더 원수는 이은을 황손으로 각별히 대했으며 6.25 전쟁 당시 한국인 출신 군 전략가가 없다는 이유로 일본 육사 출신인 이은을 군 요직에 배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 측에서 이를 일축하는 바람에 참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친왕 내외가 미국 유학 중이던 아들 이구를 만나기 위해 여권을 발급받으려 하자 이승만은 이은은 일본 사람이니 일본 여권을 내라고 해라며 한국 여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쿄 저택의 비극. 광복 이후 영친왕의 삶에서 가장 처참한 장면 중 하나는 도쿄 아카사카 저택을 둘러싼 일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이 저택이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이니 국고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영친왕 측에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친왕의 개인 소유 재산이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당시 이 저택을 월 30만 엔에 세를 주고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월 200달러를 줄 테니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친왕 부부는 본래 하녀가 쓰던 방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넘기려고 세입자까지 내보냈던 영친왕 일가는 수입이 완전히 끊긴 채로 버티다 결국 일본인에게 헐값에 저택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가 훗날 그랜드 프린스 호텔 아카사카가 됩니다. 그리고 2005년 아들 이구는 자신이 태어났던 바로 그 호텔 객실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6년 만에 귀국, 그리고 실어증과 뇌출혈. 결국 영친왕은 4.1 구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귀국이 허락되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고국을 떠난 지 56년 만에 귀국이었지만 그는 뇌출혈 상태로 병상에 누운 채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그가 중얼거린 말 한마디, 바람이 차다 내 땅이구나. 그 짧은 문장에 56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냉대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뇌혈전을 앓고 있던 영친왕은 결국 의식도 차리지 못한 채 귀국하여 7년간 실어증과 뇌출혈로 투병하다 1970년 5월 1일 창덕궁 낙선제에서 7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꿈꿨던 것, 병상에 있으면서도 영친왕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부인 이방자와 함께 1966년 심신장애자 재활원 자행회를 1967년에는
자신의 아우를 딴 신체장애자 훈련원 명의원을 설립하여 사회봉사의 뜻을 펴고자 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몸으로 그는 여전히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윤의 광복 이후 삶은 한마디로 이중 추방의 역사였습니다. 일본에게는 패전국의 유물로 버려지고 조국에게는 정치적 위협으로 외면당했습니다. 어느 땅도 그를 받아주지 않은 채 흘러간 18년. 돌아왔을 때는 이미 말을 잃은 뒤였고 7년을 더 버티다 낙선제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생은 나라를 잃은 시대가 한 사람에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일본의 인질로 끌려간 것도 비극이었지만 해방된 조국에서 같은 핏줄에게 외면당한 것은 어쩌면 더 깊은 상처였을지 모릅니다. 영친왕 이윤의 삶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근현대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견뎌낸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